돈산통 동화세입니다. 자, 점검하며 읽기도 되고 쓰기. 그러니까 읽으면서 정리하기. 근데 점검하는 걸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죠? 읽을 때 점검하면서 읽을 때는 어떤 식으로 점검하면서 읽어야 되냐? 뭘 점검해야 되냐? 점검의 기준이 뭐냐?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읽어가지고 그걸 쓸 때는 어떤 점을 활용해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여기 보면 논리 너머의 낯선 세계가 깨어난다. 그러면 논리란 건 뭐냐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돼서 이렇게 인과관계가 쭈루룩 이어지는 걸 논리라고 그래요. 근데 글을 점검하면서 잘 읽다가 보면 이게 P면 Q이고 Q면 R이다. 그러면 나중에 요게 P면 R이다 라는 것까지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쭈루룩 이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P면 K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행간의 뜻을 읽는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줄과 줄 사이에 있는 글자가 무슨 뜻인지 글자와 줄자 사이에 너 됐다. 누가 이렇게 얘기해봐 서늘하게 너 하더니 딱 쳐더니 됐다 그래.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침묵 행간의 뜻이 너 그러면 안 되는데 너 뭐 이런 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상황에 따라서 그 행간의 뜻을 또 읽을 수도 있겠지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걸 보면 글자로 된 단순하게 글자만 있는 게 아니라 글자가 의미하는 뜻, 글자가 주는 의미들을 찾아내면 낯선 세계가 깨어난다. 낯선 세계를 이해한다. 낯선 세계를 알게 된다. 낯선 세계를 해석했다. 낯선 세계를 깨달았다. 이런 말로 쓸 수 있겠죠. 됐어요? 네. 자, 이것도 설명문입니다. 설명문인데 설명문이니까 객관적 말죠. 당연히. 해설을 분명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해설적도 됐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근거가 객관적이니까 구체적 예시 이런 거 써야 되니까 구체적은 다 되는데 요거는 아까는 설득적이었는데 뭐라고? 이해한 다음에 활용하자라고 했는데 요거는 분석을 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나누어서 정교한 방법으로 기준들도 알아주고 기준이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서 얘기를 해주면서 나눠서 해석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해석하면서 부문 부분을 자세하게 해석하면서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나누어서 해석하고 이해시킨 거예요. 됐죠?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더 페이지만 기법이란 기법을 소개를 했고 그게 뜻이 그러니까 기법을 뭐냐 하고 뜻도 설명해줘야 되고 대개게 이게 생각내면 그러니까 뜻, 의미, 정의를 설명하고 이것들이 뭐뭐 있느냐를 설명을 하고 형식으로 그 형식을 가지고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활용하고 했는지를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는 더 페이지만 기법 자체를 설명을 전체적으로 해준 거죠. 하나로. 근데 이 더 페이지만 기법에서 시각 자료는 구체적으로 당연히 써야죠. 그 눈으로 보이니까 글보다 이해하기 쉬우니까 이해에 도움이 되고 글보다는 상대적으로 핵심 개념은 당연히 소개해서 뜻이 뭐냐 페이지만 기법의 뜻이 뭐냐 설명해야 되고 이 개념하고 의의는 뭐냐면 이것이 어디에 필요하냐 이게 의의고 이게 무엇이다 라는 거고 이거는 그게 어떤 가치가 있고 어디에 필요하냐 가치가 이게 무슨 가치가 있고 이게 어디에 필요하고 어디에 쓰이냐 이런 뜻이고 돈이 있다 돈이 어떤 가치가 있다 돈이 이럴 때 필요하다 이건 또 다르죠. 그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얘기할 테고 여기 보면 전문가들의 여러 명이네. 그죠? 분석과 분류는 뭐냐면 이건 종류별로 묶어요. 예를 들어서 필통 안에 볼펜이 종류가 여러 가지고 형광펜도 여러 가지죠. 그러면 볼펜 종류 묶고 형광펜 묶고 그다음 샤프 묶고 이렇게 이해되세요? 네. 종류별로 이건 나누는 건데 이거는 잘라가지고 하나하나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고 이건 무슨 뜻이고 이건 무슨 뜻이고 이렇게 무슨 뜻이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분류와 분석의 차이는 이건 뭐예요? 기준을 준 다음에 종류별로 요 안에 이게 몇 개씩 이렇게 묶는 게 분류고 그러니까 한 통이 있어요. 한 통 있는 거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분석은 뭐라고요?
하나하나 해석해줘. 나눠가지고 이 부분은 뭐고 이 부분은 뭐고 이 부분은 뭐고 이렇게 됐죠? 네. 자, 테이즈만 기법이라고 나옵니다. 자, 개념은 대개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치로 번역된 이게 구물전자의 위치예요. 번역되는 개념으로 그러면 더 페이지망을 전치 굴러서 둔다, 굴러서 위치한다 이런 뜻이네. 한자로는 특정한 대상에 상식적으로 그러면 상식이 뭐냐? 항상의 지식, 일반적으로 누구나 아는 상식, 객관적인 지식,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진, 객관적으로 뭐라고요? 널리 알려진 그런 지식의 맥락, 흐름에서 떼어내서 이거를 널리 알려진 거에 떼어내서 다른 데로 자전거 알죠? 자전거. 이 전자가 자전거 전자에 굴려 떼굴떼굴 굴려갖고 어디로? 저 낯설은 데다가 이렇게 위치하게 해. 배치, 위치. 이 치자가. 됐어요? 네. 그러면 조금 요게 좀 신기해 보이죠? 기이하죠? 낯설죠? 네. 그런 장면을 만들어줘. 연출. 연출은 왜?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야. 만들어주는 걸 말한다. 자, 시적인 거. 시는 이제 운율이 있으면 무조건 시야. 어떤 상황이든 운율과 리듬이 있으면 시고. 자, 예술은 감동이 있으면 예술이에요. 감동. 그럼 예술은 시, 소설, 수필, 희곡 이걸 다 사대갈래를 다 예술이라고. 시나 예술의 상상력을 하죠. 기이함이, 신기함이. 자, 그러면 여기에는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를 엉뚱하게 갖다 놔. 예를 들어서 시계가 내보내야 되는데 시계가 이렇게 물 흐르는 것처럼 흘러. 그러면 논리가 아니죠. 합리가 아니죠. 이걸 초월해서 넘었어. 근데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간다는 심층의 생각, 인식, 깊은 속에 생각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깨어나게 하고 이해되게 만든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데 이 입에다가 진짜 문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걸로 막 걸어가. 그치? 그렇게 하다가 저런 게 어딨어. 근데 그럴 수도 있겠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 현실하고는 너무 떠나 있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상황이 뭐예요? 초월의 세계예요. 초월의 세계. 자, 그걸 하는 방식이 뭐냐? 그러면 뭐 신기한 그림 그리고 판타지적인 그림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발명했을 때도 많이 쓰거든요. 작은 것이 엄청나게 확대를 시켜요. 친숙한 사물의 크기를 과장해서 크거나 작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과가 쿵 하면 사과가 어마어마하게 막 뭐더라 사자보다 더 큰 사과가 쿵 떨어지면 그거 파먹고 들어가서 미피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이런 거네요. 작은 것을 크게 만들어서. 혹시 알아요? 사과가 쿵? 해서 이렇게 사과가 이렇게 파먹었어. 근데 여기서 사과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동물들이 다 이거 파먹고 여기서 쉬고 있어. 이해되세요? 되게 크게 하는 거예요. 자, 보완적인 사물로 조합한다. 상관관계가 별로 없어 보이는 사물을 한 공간에 나란히 병치시킨다. 그러니까 A하고 B를 결합시키는 거예요. 결합시켜서. 근데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애들이 발명 해야 되는데 뭐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컵도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다 구멍을 잘 넣고 여기다가 소리 나는 장치를 달아가지고 여기서 이게 머그컵으로 이걸 먹다가 후 하고 불어. 그럼 여기서 휘 하고 음악이 나. 구멍을 하나씩 막으면 노래를 할 수 있어. 그럼 되게 재밌겠지. 그 노래하는 이게 무슨 이건 잘 뭐라고 하지? 들고 다니는 거? 머그컵 아니고 컵홀더. 뭐 노래하는 컵홀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도 되는 거거든요. 상관관계 별로 없잖아요. 노래하는 거랑 이거 마시는 거랑. 근데 공간이 비슷하니까 한 공간에 병치해서 나란히 놓고 노래하는 커플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어요. 사물의 운동성을 보유하니까 이건 이제 화류법이냐 비슷하거든요. 화류법. 무생물인데 생물처럼.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사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고 다리 여기다 이렇게 딱 달고 여기다 눈만 이렇게 달아주면 그다음 입하고 그치? 사과 캐릭터 되죠? 네. 뭐 이런 것처럼 화류법으로 운동성을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럼 움직일 수 있게. 이거 미지차원을 열어보는 거. 시간과 공간을 비틀어 가지고 판타지 세계로 들어가든지 과거로 가든지 공간을 비틀어 가지고 막 정령계로 가든지
그죠? 네. 자, 생명체를 사물화해. 생물의 운동감을 없애서 무생물로 변화시킨다. 이거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토끼나 뭐 거북이 이런 것들이 돌로 딱 변하면 꼭 돌인데 산처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거꾸로 돼. 그러면 화리법의 반대네 이거는. 드네. 자, 해부학적으로 왜곡. 대상의 동물의 형태를 전혀 다른 형태로 막 목을 되게 길게 한다거나 다리를 길게 한다거나 그지? 그러니까 형태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왜곡은 비튼다는 거야. 다르게 곡선으로 그러니까 비틀게 직선은 아니라 다르게 보이게 전혀 다른 형태로 예를 들어서 뭐 말인데 날개를 달게 하고 여러 가지도 할 수 있죠, 그죠? 말인데 뿔도 달 수도 있고 그게 뭐 유니콘일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변화를 시켜요, 변화를. 그래서 어떻든 이 더 페이지 항이 이제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있는 거를 박살내갖고 부셨어. 그걸 가지고 다른 데다 놨어. 다른 데로 놓으면서 그게 그나마 또 이해될 수 있게 만들으니까 이게 또 창조가 되잖아. 여기에 있는 거를 거부하고 요거 있는 거를 떼다가 파괴했죠, 그러면. 여기다가 붙이니까 새로운 낯설지만 예술적이게 나오는 게 그게 이제 창조적 파괴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괴가 돼도 창조를 위한 파괴라는 거죠. 파괴 형식에서 더 페이지방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방법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창조의 형식이 다채롭고 무한하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근데 단 익숙한 거 말고 기이하고 신기하고 낯선 느낌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이게 왜 뭘까 하고 이치를 추리해보고 왜 이 기이하고 낯선 게 아니라 요 처음에 있던 거는 논리적이었다는 거잖아요. 논리.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논리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지? 상식, 논리를 패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처럼 추리를 하는 거는 여기에서 원래 여기 A 있을 때는 추리하는 게 당연히 다 돼. 자연스럽게. 근데 이거는 왜 그걸 거기다 갖다 놨지? 저기다 아이디어 할 때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하는 거 추리를 하는 거고 신비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환상으로 이럴까 저럴까 하고 이런 환상의 세계 느낌. 그래서 새로운 움직임은 힘이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판타지 소설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앞에 있었던 A 때는 옛날에 일반 소설이라면 전혀 다른 시공간에다 이렇게 갖다 놓는 이 B는 판타지 소설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 같은 류. 그죠? 옛날에는 없다가 이게 생겼다면. 문화예술의 산업의 경계를 넘어서 중요한 이게 창조성, 이게 발명할 때도 이렇게 해요. 크기를 키우거나, 어디를 집어넣거나, 움직이면 안 움직이면 움직이게. 시간을 변동하거나, 공간을 건들거나, 사물의 크기를 다르거나, 서로 결합하거나, 없는 거를 잘라내거나, 아니면 깊이 들어가거나, 이렇게요. 그러면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레슬러의 무덤하고, 르네 마그리트의 기억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조그만한 것을 확대해서 쫙 크게 그릴 거고 요거는 보완적인 사물을 조합해서 익숙한 걸 낯설게 만든 거고 이제 작품을 봐야죠. 그 다음 좀 이따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핵심 사업 부분을 처분하고 미미한 부분을 차지했던 화장지 산업에 집중적으로 성공한 제조회사의 시도 요 기법 이걸 없애고 작은 거를 확대시켰어. 이걸 집중했다는 거네요. 그죠? 하나를 더 파고들고 스마트폰은 막 여러 가지를 막 다 짬뽕으로 다 합친 거죠. 원래 기술은 있었는데 이거를 스마트폰 안에다 집어넣은 거죠. 됐죠? 서커스 안에는 막 음악도 있고 무용도 있고 미술도 있고 이게 종합예술이죠. 완전히. 네. 각종 융합 상품들, 페이지 상품들 이런 게 나오겠죠. 레슬러의 무덤, 르네 마그리트의 기억 한번 볼까요? 레슬러의 무덤. 이렇게 장미 한 송이네. 조그만한 걸 방 안에 꽉 쳐서 작은 걸 크게. 근데 이게 왜 무덤일까? 뭔가 음. 무덤 죽음을 뭔가 빨간색 장미로 그냥 이게 장미 아름답거든. 이게 이 아름다움을 꽉 채운 게 극단적인 아름다움이거든. 근데 이렇게 장미를 끊어놓는 순간 이건 죽는다는 거지. 이제 죽어가는 거야. 시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무덤.
꽉 찼잖아. 아름다움으로 꽉 찬 것은 죽음이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아름다운 것은 극단적으로 죽어간다. 이런 느낌도 든다고 나는. 또 뭐 있죠? 르네 마그리트의 기억. 요거? 여기 기억의 지속. 이게 말하는 거죠. 시간 흘러가는 느낌으로. 이게 살바들에 걸린네. 이게 그거는 뭐냐? 아, 이거가 요거 아니야, 이거? 르네 마그리트 기억. 아 이게 기억. 르네 마그리트.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어느 거? 이게 기억이. 아, 기억. 기억. 르네 마그리트 기억. 오, 잠깐만. 어디 그림이 있을 때는 없네. 이건 아니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기억. 안 나온다. 아 여기 나왔다. 요거? 아니 여기 옆에. 아이고, 이게 왜 기억이지? 약간 다르기도. 약간 다르네요. 그림이 약간 좀 다르네. 그러네? 이건 뭐지? 이것도 기억인데. 좀 변형시켰나? 이건 과슈래요. 다른 과슈. 사람이 그린 건가? 그러네? 비슷하네? 근데 이거랑? 그지? 네. 너 잠만 없고 흙만 없고. 그럼 이거에 대한 기억인가? 근데 여기 묻어져 있는 거 요게 기억이 꼭 흘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 피 같기도 하고 그지? 네. 요 밝은 게 말고 요 검은색 요게 기억인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빛과 어둠 그죠?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죠. 약같이